하이솜입니다. 제33회 하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을 2주 남겨두고 이번 파리올림픽의 공식 스폰서인 우리 삼성은 갤럭시 링을 비롯한 혁신적 제품을 앞당겨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6일 개막을 시작으로 8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모두에게 열린 올림픽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32개 종목 329개의 세부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브레이킹 댄스라는 새로운 종목도 추가되었고 파리의 유서 깊은 장소들을 활용한 올림픽이 될 것으로서 이번 올림픽은 2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파리에서의 역대 세 번째 올림픽입니다. 지난 9일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 선수단은 결단식을 가졌고 눈앞에 다가온 올림픽 준비를 성대히 시작하였는데요. 12년 만에 올림픽 사전 베이스 캠프를 준비한 우리 대표팀 선수단은 프랑스 퐁텐블로 지역에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퐁텐블로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한국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퐁텐블로에 한국의 색을 입힐 것이라는 퐁텐블로시의 문화 담당 부시장 주디스 레이노는 고요한 아침의 땅이라 불리는 대한민국과 그곳의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한국 문화 전시회를 기획했으며 파리 한국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전통문화 체험 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올림픽 대표단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프랑스 매체 푸앙주가 그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이번 우리 선수단의 규모가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이후 가장 작다면서 이는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들 모두가 부진하여 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단에는 양궁, 펜싱, 배드민턴, 수영, 사격, 태권도, 유도 등 메달과 올림픽 타이틀을 노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는 근대 5종과 골프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단이라 평가했습니다. 요즘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축구협회의 독재와 독단의 망상에 가까운 운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림픽에서 40년 만에 남자 축구대표팀의 경기도 볼 수 없게 되었던 부분을 비롯 선수단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 종목들의 부진은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요. 미국의 데이터 전문 매체 그레이스노트는 이런 우리 올림픽 대표단의 최종 성적에 대한 예상을 내놓았는데 매체는 대한민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6개로 종합 성적 10위에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대한민국이 도쿄올림픽에서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다면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획득한 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0개의 메달은 1984년 LA 올림픽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총 8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지난 도쿄올림픽보다는 더 나아진 29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에게 2012년 이후 최고 성적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육상, 수영, 펜싱, 탁구, 스포츠 클라이밍, 태권도, 근대 5종, 역도, 체조 등이고 이 종목들과 함께 양궁, 배드민턴, 유도에서도 큰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야기해볼 종목은 전 세계의 절대적 강자라 평가받으며 전 세계 선수들에게는 최종 보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양궁입니다. 프랑스의 국영방송 RFI도 이번 파리에서도 빛나게 될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이 매체는 수십 년 동안 한 아시아 국가가 양궁을 장악해왔다면서 이번 여름 파리에서도 한국은 다시 한번 1위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기사는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더 어렵기로 알려진 곳이 바로 한국이라면서 지금까지 한국 양궁은 올림픽에서 43번이나 시상대에 올랐고 27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기사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1988년 이후 모든 올림픽에서 팀 타이틀을 획득한 국가가 한국이라 소개하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국 양궁의 좋은 성적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양궁이 무조건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방심은 할 수 없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매번 1위를 차지하는 한국 양궁이지만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그 격차를 줄이면서 한국의 우위가 약해질 것이라는 조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6월 터키 안탈리아 양궁 월드컵에서 한국이 여자 개인전 부문의 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같은 대회 남자 경기에서도
김우진 선수만이 메달을 따냈다는 기사는 한국 양궁 선수들의 재능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 올림픽 양궁 대표팀에 합류한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한국이 실수하기만을 노리는 중국, 프랑스, 독일 외에도 인도 역시 놀라운 상대가 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궁을 넘어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들 중에는 이번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의 감독이 바로 우리 한국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전설적인 감독인 오선택 감독의 지도를 받아온 프랑스 양궁 대표팀은 개최국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한국 방식의 지도를 받아 자신감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은 절대적인 1위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압박을 받는 조건이지만, 세계 최고 양궁의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를 또 한 번 보여주기를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궁 선수단만큼이나 큰 기대를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가슴이 뜨겁게 해주는, 말 그대로 투혼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어 큰 관심이 가는데요. 그녀는 바로 현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입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의 AFP 통신은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에게 파리올림픽 메달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면서 현 세계 챔피언이자 아시안게임 챔피언이며 랭킹 1위인 그녀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올림픽 메달이라 전했는데요. 현존하는 배드민턴 최강자인 안세영 선수는 불과 22세의 나이에 거의 모든 대회를 우승했고, 그녀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바로 올림픽 메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년 전 팬데믹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천위페이 선수를 상대로 탈락했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는 안세영 선수의 각오를 전했는데요. 파리올림픽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그녀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여전히 세계 랭킹 2위인 중국의 천위페이입니다. 천위페이는 안세영 선수를 상대로 12승 8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천위페이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었기에 이번 대회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안세영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체력적으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을 전했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그것은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천위페이와 대결한 8강전에서 발목이 돌아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던 모습은 집념의 끝이 무엇인지, 투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안세영 선수가 수비를 하는 모습은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올림픽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는 그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보이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신들의 주목을 받는 또 한 명의 우리 대표 선수가 있는데요. AFP 통신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바로 그 선수에게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현 유도 세계 챔피언, 세계 최강인 이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하지만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한국을 대표해 출전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그녀는 3년 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주하여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5월 57kg급 세계 챔피언에 오른 그녀는 바로 허미미 선수입니다. 허미미 선수가 한국 대표팀을 선택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바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FP 통신은 그녀는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야 자신이 허석 선생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아울러 허석 선생은 1920년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 맞서 싸우다 옥살이를 한 뒤 순국한 독립운동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매우 놀랐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다면서 그녀의 가장 큰 동기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자상하셨던 할머니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덕분에 한국을 대표하여 경쟁하게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할머니가 생각난다는 그녀는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공부한 뒤 훈련은 한국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유도가 한국에 주목받는 인기 종목이지만 한국은 1996년 이후 올림픽 여자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였기에 각오가 남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선수는 바로 안창림 선수라고 전한 기사는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안창림 선수도 역시나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도 선수로서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을 대표해 동메달을 딴 바 있는 선수라 소개했습니다. 고인이 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태극기를 가슴에 단 그녀의 사연, 그리고 자신에게는 독립운동가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놀랐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응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각자만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갖고 있겠지만 허미미 선수의 이런 특별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실력마저 세계 최강이라고 하니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유도 세계 최강 일본을 꺾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녀의 친동생인 허미호 선수 역시도 경북체육회 소속 유도팀에서 활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그녀가 대한민국 유도를 대표하여 세계 최강자로 빛나고 싶다는 다짐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은 언제 봐도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국위선양을 위하여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만 목표로 하는 시대는 지나온 것 같습니다. 꼭 메달 후보가 아니라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모든 선수들이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혹은 메달 유력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출전하는 모든 선수단에게 똑같은 응원을 보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